금융업종 김준입니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능형 CCTV 물놀이 분야 이제 인증 분야를 개발하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뭐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사업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입은 했는데 뭐 선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뭐 지체 상권 문다든지 뭐 이게 결국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용역이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좀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인증된 업체가 들어와서 좀 더 좀 사업이 신뢰성 있게 진행되고자 저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어, 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이쪽. 그러면 해소문 중 저희 쪽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예예. 발표자를 준비했는데 예예예. 예. 그러니까 여기 링크 접속을 해서 하려는 근무를 하는 게 네. 네, 알겠죠. 이건 좀 포스트 전화 안 주셨어요? 예. 이걸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전 예, 네이지의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책임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이지 김수원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목소리 잘 예. 제가 좀 들립니다. 노트북이 업데이트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회의에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발표 자료 준비 중이고, 이제 인증제도 소개하는 자료 좀 있으면 발표하겠습니다. 지군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성인입니다. 저희 쪽 진행형 CCTV 성도시험 인증제도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좀 잠시만. 공권 신경 써? 아니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옮기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연결이 끊겨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 CCTV 먼저 필요성이랑 그리고 저희 쪽 시험 인증 분야랑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했던 협업 우수 사례도 같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진인형 CCTV를 알기 전에 CCTV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는 다 아시다시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화상 정보를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로 폐쇄로 CCTV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모니터링에 필요한 CCTV 관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 171개에서 229개 전국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공공기관 CCTV는 2015년 73만 대 정도에서 2022년 160만 대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이제 보통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대수를 정해놨는데 그 기준에서 약 한 지금 배 이상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인력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요거를 좀 자동화해서 지능형 CCTV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지능형 CCTV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접속이 끊겨가지고 일단 구두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태원입니다. 저희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송부를 못 드렸어가지고 부득이 저희 발표 자료가 지금 조금 연결이 불안정해서 구두를 쭉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발표 자료 없이 이런 부분 이제 들으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저희 도성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전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국내에 70만 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범죄 예방 효과나 아니면 사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능형 CCTV 이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 좀 많이 널리 퍼뜨리고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작년에 있었던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요즘에 어떤 사회 범죄나 어떤 안전사고가 나왔을 때 거의 모든 최종적인 해결책을 CCTV로 가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국내 22년 기준으로 160만 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자체 229개 모든 지자체 그 CCTV 관제 센터가 설치가 돼서 이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1인당 요게 지금 서울 기준으로 558대 정도를 한 명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능형 CCTV라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템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능형 CCTV라는 거는 실제 CCTV에 그 CCTV에서 그 촬영된 영상을 보내주면은 인공지능이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이상 징후 혹은 안전사고나 범죄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서 그 부분을 현재 관제하고 있는 관제사한테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는 1인당 500대가 넘는 카메라를 다 관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중개자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대당 뭐 10초씩을 본다 그래도 이게 5천 초가 걸릴 텐데 지능형 CCTV는 이상 상황이 있을 때만 알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관제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아산시라든가 서울시의 한강다리에서 투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산시라든가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제 지능형 CCTV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탐지 기능들이 많이 좀 우수 사례로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지능형 CCTV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능 검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 제도 그 이유는 저희가 2012년에 지자체 관제센터 대상으로 CCTV 지능형 CC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실제 그 당시에는 20점이라는 좀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낮은 점수가 나왔었던 이유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탐지해서 자동으로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탐지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인공지능이면 다 정확히 하겠지라고 했는데 뭐 전기줄이 흔들리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바닷가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찾아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정작 사람이 들어갈 때는 못 찾고 비둘기나 새들이 왔을 때는 또 찾고 이런 오탐률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서 뭐 10개 중에서 8개만 찾아도 굉장히 잘 찾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좋은 탐지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제하는 그 CCTV가 100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번씩만 해도 1000번의 오알람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하루에 1000번이면은 1인당 뭐 1분에 몇 번씩의 오알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굳이 지능형 CCTV를 하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한 스팟에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능형 CCTV가 객관적인 어떤 그 성능이 있는 기술이 있는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해주고 그것들을 확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그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능형 CCTV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CCTV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배회, 침입, 싸움, 쓰러짐, 화재, 뭐 유기 이렇게 해서 7개에 대한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맑은 환경 기준으로만 성능 평가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안개가 있는 때도 있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럴 때는 맑은 환경 때보다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키사에서 인증한 성능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눈, 비, 안개 이렇게 실제 환경이랑 동일한 날씨를 구현을 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으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산업계에서 느껴지는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졌고 오히려 적용을 했을 때 현실과 저희가 평가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 날씨 환경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저희가 20년도에는 이게 지능형 CCTV가 저희는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관제센터의 CCTV만 활용이 되고 있다가 이제 기기들이 많이 다양해지면서 드론에 이런 부분을 달아가지고 드론 기반의 이제 영상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그 서울의 박 무슨 시장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이제 산에서 그분에 대한 그 시체를 이제 발견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드론에 달린 CCTV로 그 부분을 발견을 했었던 사항들이 가장 좀 그 체감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 분야에 CCTV를 달아서 영상 분석하는 이동형 분야라는 부분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서 드론 기반으로 어떤 불이 난 곳을 찾는다던가 실종자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바다나 그 계곡가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찾는 익수자를 찾는다던가 이런 세 개 분야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지능형 CCTV가 이제 좀 널리 확산이 되고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환경에 대한 국한을 좀 많이 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똑같은 지능형 CCTV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이런 저희가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싸움이라든가 쓰러진 상황을 굉장히 잘 찾는 CCTV가 있는 반면에 이런 멀리 있는 뭐 20m, 30m 길거리에서 그런 것만 잘 찾는 CCTV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틀리냐면은 알고리즘을 그 환경에 특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실내에서 잘 찾는 거는 야외에서 못 찾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야외에서 잘 찾는 거는 실내에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동시에 다 잘 찾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특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사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무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실종자를 찾는 거 아니면 무인 이동 로봇에서 찾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하게 영상 분석 기술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작년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능형 CCTV 분야의 트렌드에 좀 맞게 안전 분야라는 걸 신설해서 그 분야에 맞는 분야를 신설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 22년 8월에 안전 분야라는 걸 신설을 했고 그 분야에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좀 스토킹이나 어떤 범죄에 좀 취약한 것 같아라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면은 경찰에서 그 부분을 그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그분 집 앞에 CCTV 카메라를 달고 어떤 범죄에 대한 징후가 나오면은 혹은 범죄를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례는 저희가 우수 사례로 되어 있어서 좀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경찰청과 그렇게 만든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랑 지하철 쪽 그 부분, 그다음 교육부 학교폭력 그래서 다양한 안전 분야를 이제 신설을 해왔고 그걸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와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일반 분야의 가장 그 큰 차이점은 일반 분야는 공원이나 학교 혹은 사무실 다양한 곳에서 모든 것을 찍은 약간 만능형 혹은 모든 카메라들이 갖췄을 만한 이벤트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성능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안전 분야는 무인 매장이라고 하면 무인 매장에서만 저희가 수천 개의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발생할 만한 안전사고와 범죄들만을 추려가지고 이것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성능 검증을 받은 제품은 다른 일반 분야에서 받은 것보다 무인 매장에 훨씬 더 적합한 알고리즘이라는 걸 평가를 한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거와 그 연장선상으로 경찰청에 대한 스토킹 범죄 그다음에 이제 뭐 치매노인 수색 그래서 여섯 개에 대한 안전 분야를 저희가 신설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다음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은 이렇게 성능 평가 분야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하고 이게 어떻게 현실과 똑같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소프트웨어 그 영상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는 그 분석하는 실황형을 이제 똑같이 구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에서 녹화된 영상을 RTSP라는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서버 쪽으로 그 영상을 보냅니다. 그럼 그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는 요거와 똑같은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용 영상을 매년 이제 몇만 개씩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찍힌 영상을 그 시험이 들어온 기업의 서버나 PC 쪽으로 ITSP 프로토콜을 이제 쏘게 됩니다. 그럼 받은 영상을 그 기업의 서버에서 있는 알고리즘이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에 도입이 돼서 실제 영상을 분석하는 것과 저희 쪽 실험실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는 환경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동일한 관점에서 구현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 도입이 됐을 때 똑같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각 분야별로 성능 평가를 하는데 그 성능에 대한 평가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거랑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 10개 중에서 90점이면 10개 중에서 한 개는 틀린 거 아니냐. 그럼 1000개면은 이게 똑같이 뭐 10번이 틀린 건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등급화하거나 점수를 높일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아직은 수요처에서는 약간 이 느끼시는 체감이 조금 다르시긴 하겠지만, 아직 산업계에 대한 저희 그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 분석에 대한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축된 데이터를 시험뿐만이 아니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지원을 해서 성능을 올리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경우에 이 90점이라는 점수 조금 더 올리거나 등급화하는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무조건 시험을 봐야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산업계에 대한 기술 향상이나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배포용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0만 개, 9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저희 쪽 키사를 방문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배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배포했을 때 이게 꼭 저희 쪽 성능을 시험을 하거나 성능 개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배포된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기능,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저희 쪽에 와서 사전 시험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전 시험 다음에 이제 본 시험까지 다 90점 이상 통과를 해야 인증서가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무조건 다 기업들이 본 시험을 보겠다고 와버리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수요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정작 시험을 보고 싶은 기업들이 못 볼 수가 있어서 사전 시험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사전 시험을 와서 보게 되고, 그 시험에서 90점을 이상을 받게 되면 저희 쪽 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시험까지 90점 이상을 봤을 경우에 인증서가 나가게 되고, 사전 시험과 본 시험이 좀 틀린 점이라고 하면은 사전 시험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실제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뭐가 틀렸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본 시험은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시험에 대한 영상이 사전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현실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시험과 본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 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여태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총 16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한 개 기업이 이제 여러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니까 161개 기업은 아니고 161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과거부터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알고 계신 알고 계신 수요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형 CCTV에 대한 도입 소프트웨어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CCTV 구매 용역을 나갈 때 키사의 인증 특정 뭐 분야라든가 아니면 인증 받은 제품만을 들어오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가점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쪽 지능형 CCTV 협업 우수 사례 얘기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협업 과제를 좀 많이 했었던 게 있고 재작년에도 했던 게 있는데, 조금 더 그 국민 관점에서 체감이 될 수 있는 게 재작년 분야여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CCTV로 활용을 해서 어떤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검거하는 용으로 쓰고 있었었는데, 기존에는 일반 CCTV를 그냥 녹화를 해서 범죄가 나면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그 범인을 잡는 이런 절차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년이었네, 21년에 저희
그 제주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좀 크게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나는 스토킹 위험이 있다. 전 남편한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좀 보호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 집에 CCTV를 달았는데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그 범인을 잡았지만 이미 살해된 뒤다 보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부분을 착안을 해서 기존에 그냥 일반 CCTV가 아닌 지능형 CCTV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경찰청에서는 이런 지능형 CCTV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그 전문적인 분야가 좀 부재하다 보니 저희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경찰청이랑 같이 이런 스토킹 범죄 분야의 지능형 CCTV 분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스토킹 범죄가 전조 증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가해자가 와가지고 집 앞에 찝정거리다던가 아니면은 없을 때 불법 침입을 한다던가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하겠지만 문 앞에서 폭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문을 뜯고 들어간다던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그런 전조현상이란 부분을 좀 도출을 했고 그 분야를 성능 검증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영상을 약 2만 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경찰청에 들어간 그 CCTV 영상 분석 업체한테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학습을 시켜서 성능 향상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실제 그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얼만큼 지금 성능 검증이 되는지를 저희 키사 쪽에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22년 10월에 그 부분이 성능 검증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22년 11월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그 지능형 CCTV에 대한 스토킹 범죄 예방이 이제 검증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약 600명 정도, 22년에 약 600명 정도한테 설치가 됐고 작년에는 1,200명 분들한테 이제 설치가 돼서 많은 피해가 이제 예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우선 답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가 시군이나 시군하고 업체 측에 저희가 협조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지금 마이크 되실까요? 우선은 저희가 따로 통보를 해 드릴 테니까 시군에 우선 협조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그걸 가지고서는 저희 그러면 요 물놀이 안전 분야 관련해 가지고 향후 대략적인 일정과 협조 사항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 협약은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수요처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산업계에서 이제 지능형 CCTV를 개발한 그 지금 여기 네이지와 지오맥스 이쪽 기업에 대한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대략적인 일정은 저희가 어, 2월 초까지 그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분야 도출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연구반에는 경상남도청과 저희 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각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계 쪽에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실제 그 PM 분들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사업과 관련한 담당자분이 오셔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분야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성능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이 현실성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요처 경상남도 쪽에 포함해서 이제 수요처 쪽에서는 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저희가 지능형 CCTV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하겠다. 혹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나 이런 수혜에서 느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다. 아웃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실 수 있는 분과 실제 저희가 각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스파성으로 인프라에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가 좀 참여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초까지 연구반 구성을 하고 2월 말까지 물놀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나 사고 사례를 좀 분석을 할 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계곡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놀이 사고를 다 찍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례를 예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요 사고 난 사항들이 혹은 가장 민감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공타점이라든가 이슈 사항들을 도출하고 그것들에 대한 분야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아마도 실제 세부 분야로 가게 되면은 7개에서 10개 이하로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할 거고 경상남도청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느 화각에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이 분야나 이 장소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영상을 찍고 하겠지만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면 직명 CCTV에 대한 설치 장소도 조금은 이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는 그럼 지능형 CCTV에 대한 평가 대상이랑 항목을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확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영상으로 저희가 구축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다음에 경상남도청에서 원하시는 사고 예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요건들이 다 만족되는 것에 한정해서 저희가 분야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야를 다 확정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저희가 그 영상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될 거고 정확하게 몇 건이나 구축하게 될지는 조금 더 가봐야겠지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적게는 9천 건, 많게는 17,000건 정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분야마다. 그런 부분은 날씨 환경이나 장소나 이제 배우 섭외나 이제 기타 등등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한 10,000건 내외라고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10,000건 정도 구축한 거는 8월 정도까지 구축이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9월쯤에 지금 산업계에 이제 배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배포드리진 않고 구축한 데이터의 50%각 분야별이랑 장소별로 50%씩을 잘라서 배포를 하게 되고 그걸로 성능 개선을 진행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분야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 배포 이전에 현재 기준에서 만들었었던 거 기준으로 최초 성능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최초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업체에 대한 성능이 얼만큼 이 분야에 대한 안전성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향후 개선율을 측정해야 되다 보니까 최초 성능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배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학습 기간이 업체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짧게는 3주, 길게는 2달 정도 저희가 기간을 드리고 그동안에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저희 쪽에 시험을 보셔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능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포된 기간으로 계속 성능 개선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성능 개선을 하고 마지막 이제 11월에서 12월 정도쯤에 저희가 사고 예방에 대한 피해 사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하냐면은 성능은 당연히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 쪽에서 평가를 하니까 이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경상남도 정도 우리가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해서 되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쪽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떤 기획 기사라든가 언론 보도를 내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 연말 가서 진행이 돼서 아마 언론 보도가 11월 정도까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 예방이 되게 되고 저희가 올해 만들어진 이렇게 물놀이 예방에 대한 분야는 저희가 기존의 안전 분야에 넣어서 이제 신규 제도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저희가 분야를 만드는 건 영상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에 넣고 실제 모의 심사나 그, 그 도구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맞는 게 실제 분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마 내년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CCTV가 조금 더 확대가 되거나 계속 운영한다라고 하시면 아까 다른 수요처처럼 RFP나 이런 쪽에 키사에 대한 물놀이 인증 분야를 받으러 오라고 하거나 혹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간 업체 쪽에 이제 권고를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받아가서 성능 개선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물놀이 분야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도 이제 키사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지자체와 MOU를 맺은 게 이제 경남도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놀이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뭐 지금 하동군이나 다른데 산청군이나 여러 군데에서 참석을 하시는데 혹시 이제 그 여기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도출이 되면 어차피 영상도 찍고 하는데 물놀이 말고도 다른 사고라든지 분야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같이 좀 고민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 얘기하셔가지고 잠깐 조금 부연 설명만 조금 드리면은 CCTV에 대한 활용 사례라든가 이걸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우연찮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봤던 게 경상남도 쪽 특정 이제 지자체에서 농촌 그 금달기라고 하죠 요즘에 그 도난 사건 발생해가지고 뉴스에 났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농촌 쪽에서 이런 농작물 그 절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미 영상을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통은 낮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밤 시간에 보통 이런 부분을 절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거나 차량이 오거나 혹은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경고를 주는 그런 부분도 현재 영상 분석으로 가능하고요. 혹은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이런 시골이나 이런 도서상관 쪽에서는 마을에 대한 진입로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진입하고 나가는 차량에 대한 번호들을 좀 다 식별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에 대한 차량 번호를 미리 다 등록을 해서 외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안내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현재는 이미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원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그 영상 분석과 인공지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새로운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물놀이 생활안전으로 이미 영상을 추구하고 분야를 하지만 이거에 있어서 조금 더 카테고리를 넓히는 게 저희 쪽 입장에서도 공수가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부분 좀 힘들어서 하게 된다면 올해 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업체 쪽이 그 뭐 따로 협조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거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참 이제 뭐 지금 상관하시는 업체 쪽에서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까요? 아이, 그렇군. 네, 잠깐 이게 꺼져 있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마이크를 꺼. 업체가 원래 세 개가 들어온 거죠. 지금 그렇네요. 지금 예,
예, 뭐 저희 협조를 주신다면 지금 마이크 되실까요? 사동군, 산청군, 뭐 사천시.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는 안기철 주무관이라고요. 제가 기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를 제작하기로 하셨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런트 그러니까 GT 파일이라고 하면은 정답 파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으면 어떤 사고가 몇 분 몇 초에 발생하고 이게 어떤 사고인지를 만들어야 그게 이 업체가 잘 맞췄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각 그 영상 하나에 만약에 세 번의 사고가 났다면 그 한 개 파일에 이제 세 개 이벤트가 넣는 걸 저희 GT 파일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파일 개수 자체는 영상 파일 하나에 하나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영상을 몇 개 정도를 만들지 아직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10,000개 내외, 10,000개 내외 정도는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익수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액터까지 사서 확보하시는 거를 고려하고 계신지. 아, 저희는 그 10,000개 영상을 다 그 외부 연기자분을 섭외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 데이터는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모두 다 배우자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할 거고, 물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안전 이슈 때문에 찍기 힘든 부분도 있었었는데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영상 중에는 이제 물이 카메라의 반사 때문에 약간 식별이 어려우실 텐데, 뭐 IoT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세트로 이용하실 생각이실지 아니면 카메라 단독으로 이용하실지. 저희가 영상은 지금 경상남도청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CCTV 위치에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동일한 화각과 동일한 걸로 해야 아까 전에 잠깐 뭐 무인 점퍼나 이런 걸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화각에서 동일하게 촬영을 해야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천군이 아니죠. 경상남도청에서 실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장소를 그 방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동일하게 할 거고 만약에 거기 이제 화각이 안 나오거나 혹은 좀 영상에 대한 분석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CCTV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 CCTV는 제외하고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갈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트장을 만들거나 뭐 다른 장소를 찍거나 이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설치된 곳이 일단은 일반 카메라하고 이제 열감지 카메라하고 전부 다 이제 두 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물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뭐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근데 물 반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가서 봐야겠지만 그 상황을 이제 그대로 찍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영상 분석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들겠지만 물 반사가 되는 환경은 이미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아서 스스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영상을 찍지 않거나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영역별로 혹은 주제별로 세분화 시킬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뭐 일반 얕은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뭐 저수지나 이런 데는 없고요. 전부 다 내수면 물놀이장입니다. 다 계곡이나 하천. 사람들이 그 여름에 찾아오는 곳. 그 말씀대로 이제 사실 이제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도 좀 확장하는 게 여기서 진행하신 쪽은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저희가 현재 뭐 진열 CCTV가 설치된 테스트한 장소는 전부 다 내수면 물놀이 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답변을 좀 드리면 내수면 물놀이 장소 위주로 우선 찍고 혹은 경상남도 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희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기 그 내수면 정도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저기에 대한 이벤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혹은 뭐 밤 시간이나 이럴 때 물놀이에 뭐 들어간다던가 이런 사고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이벤트에 대한 좀 세분화가 될 것 같고 장소는 아마 거의 픽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다른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들어보니까 뭐 노성희 연구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제 삶을 이제 뭐 팔다리 따는 것을 스켈레톤을 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물속에 있으면 스켈레톤이 잘 안 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ROI 구역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만 구분하고 있고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좀 너무 그제 쉬운 과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ROI 안에 사람이 들어온 거에 대한 정확도 평가 하나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각 업체나 뭐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 말씀 들어봐서 저희가 가능한 행동 패턴 그것을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이제 뭐 과제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우선은 사고 사례들을 취합을 해야 어떤 이벤트를 어떤 성능 평가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물놀이랑 유사하게 저희가 찍었던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드론으로 익수자 찍었다고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건 어떤 물가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는 밤 시간대는 되게 좋긴 하지만 낮 시간엔 당연히 누구나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약간 아니 그 무의미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드론으로 찍었을 때는 물에 실제 사람이 빠진 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고 좀 우선 사고 사례나 원하는 사례들을 좀 쭉 다 리스트업을 해야 이 사례는 어떤 방식으로 잡는 게 혹은 이런 징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라는 부분을 좀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경상남충과 업체 쪽과는 지금 순수하게 사례에 대한 부분과 세부 분야를 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기술연구반이라는 걸 하나를 더 운영을 할 겁니다. 기술연구반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사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냐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맵 그리거나 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머무른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런 그 기존의 성능 평가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 없지만 만약에 좀 새로운 부분의 관점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이게 환경이 계곡 같은 경우에는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도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위험성이라는 게 그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도 똑같은 장소인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들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떤 그래 그런 것들이 뭐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예예. 예예. 그러니까 그게 오늘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이게 일반 물놀이 지역이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그 며칠 상간에 비가 엄청 났다. 그러면 2 미터까지 높이가 올라가서 그럼 사실상 위험 존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도 반영을 해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예. 그거는 기준이 있고 수면이 있고 어느 정도는 하는 그런 네. 예. 지금 이거는 뭐 물놀이 전자생성이랑 별개로 수면에 대한 부분 투자는 이제 이벤트에 나올 수 음. 있겠죠. 아. 예. 어쨌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인 사례가 있는 것도 다 모아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가 지금 그 이벤트나 영상에 대한 분석 기준 잣대를 지금 사람으로 놓고 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 분석에 대한 기준을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수위가 일정 높이 올라갔을 때 알림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부산이나 다른 데 같은 데서는 실은 영상 분석에 대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이게 어둡다 보니까 영상 분석을 아예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뭐 IR 카메라로 하는데 IR에 대한 또 한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IoT 이런 그 센서 같은 걸로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이거는 지금 저희 요 과제 밤이 바뀌기는 한데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이 이제 뭐 환경적인 요인들도 같이 얘기해 주면은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뭘로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지능형 CCTV로 분석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다 해드릴게요라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정도까지는 같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경남연구원 권정환입니다. 예, 작년에 요 과제, 물놀이, 경남에서 물놀이 지역에 매년 한 3명, 그다음에 뭐 다슬기를 채집하다가 뭐 연간 뭐 경남 지역에서만 2명, 뭐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특히나 그, 어,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곳이 아무래도 물놀이 지역이 아무래도 많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랑 같이 이렇게까지 또 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 사실 제안을 드렸을 때 그 지금 ROI에 대한 위험 존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저희 교사님이 또 말씀 주셨던 그런 위험 존이 바뀌는 그런 측면, 수위나 이런 면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지형 스캐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 외에 이제 어떤 행동 감지, 뭐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좀 구조구급 활동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 또는 이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또 그리고 좀 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용역을 해서 모든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을 책임진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태원 사고를 기반으로 CCTV의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예산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좀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ROI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알림을 주는 그런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 행동에 대한 그런 분석도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이게 다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야외고 또 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개나 뭐 이런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조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통계, 사례, 그다음에 사실 통계 사례 말고도 이제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좀 신속하게 계속 좀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경남도뿐만 아니라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까 좀 아낌없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좀 아까 그 설명 자료는 따로 저희가 메일로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여기서 이제 강이나 이제 얕은 물에서 빠지는 이런 물놀이 사고를 집중적으로 이제 영상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이 확보된 데이터가 뭐 바다라던가, 예를 들면 한강 같이 이제 강 유역이 좀 넓은 곳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예 다른 한- 영상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만약에 유사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강은 유사한 장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긴 한데, 바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완전히 틀릴 거라서 힘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바다는 이제 뭐 저희 여기 계곡을 가보진 않지만 이 나무도 있고 뭐 자갈도 있고 이렇긴 할 텐데, 바다는 그냥 드넓은 그 바다 물만 있잖아요. 거기랑 모래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다 쪽은 여기 계공은 특별한 스팟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바다는 스팟성보다는 조금 더 파노라마처럼 넓은 영역에 대한 부분을 찍는 거를 보통 CCTV를 아마 설치를 하셨을 거라서 객체에 대한 사이즈가 굉장히 좀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픽셀이 뭐 만약에 한 300픽셀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바다 쪽에서는 이게 한 50에서 60 픽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 객체에 대한 사이즈가 틀려지면은 이 검출하는 영상 분석해야 되는 쪽도 적용해야 되는 알고리즘도 틀려지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학습해야 되는 방식이나 데이터들도 좀 틀려져서 그런 부분이 좀 상황 따라 좀 많이 틀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우선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ROI라던가 영역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다면은 이제 어디서든지 이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다는 말 들리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영상에 나오는 객체에 대한 사이즈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액체에 대한 게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실내 공간이면은 뭐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이 뭐 그 뭐 화면의 한 3분의 1 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거면은 뭐 비슷한 공간에 실내 공간이면 다 적용이 가능한데, 바다에선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영상을 찍을 거라서 사람에 대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계곡 같은 데는 아마 사람에 대한 스켈레톤 이미지를 입혀서 행동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할 텐데, 바다에서는 객체 사이즈가 그 정도 되면 행동 분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객체가 있다 없다, 이게 사람일 거다 아닐 거다라는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분석해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틀려질 거라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뭐 여기 있는 네이지나 지오맥스 이쪽 그 산업계 쪽에서 훨씬 더 좀 좋은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증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 바다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호수나 이런 데서 얕은 곳에서 빠진 익수자를 뭐 감별해내는 그런 걸로 한정하실 건가요? 지금 경상남도청과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청에 쪽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도청 내에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뭐 바닷가 쪽도 있으시고 산 쪽도 있으시고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그 지자체 중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분야에 뭐 바다 쪽에 있는 뭐 남해라든가 아니면 저희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 아무런 그 수요처에 희망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경상남청 내에 있는 지자체들 쪽의 의견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영 CCTV가 설치된 바다라든지 다른 지형이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사실 경남은 아니지만 뭐 동해라든지 강원도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라든지, 그리고 2022년도에 뭐 부산 수영, 해운대, 여기는 이미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는 저도 그 후에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뭐 저희 도에서 진행을 하기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한번 뭐 한번 확인해서 뭐 행정안전부 측에서 혹시 그 뭐 한번 진행하는 걸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양하시는 거에
더 이상 더 이제 공수가 더 적게 되는 거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새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좀 한번 뭐 전화로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네, 저희 중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 이제 행안부 쪽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장애 이제 부산 쪽에서는 이런 좋은 사례도 있고 안 좋은 사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이제서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쪽 기관이랑 연락을 해서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월 초쯤에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지자체 담당자분들, 시도 담당자분들 전부 모아서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잘 정리된 건가요? 제가 좀 오해가 된 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해변이나 이제 뭐 강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정도의 어떤 대규모로 CCTV를 많이 설치를 또 해야 되고 그 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까다롭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도쯤에 그 CCTV 그 물놀이 관련된 CCTV 그 연구 개발 사업 R&D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물놀이에 관련된 그 R&D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화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그 부분에 어, 해수욕장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연구반 만들고 나서 뭐 구체적인 건 논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곡형 이게 이제 지역마다 뭐 알고리즘도 또 조금씩 다르고 최적화된 이제 그런 게 다 다르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곡에 어떤 이제 운동이 이런 유형의 이걸 이제 저희 뭐 CCTV 설치된 곳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이게 그 찍힌 그 지역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막 테스트한 곳은 이제 이제 테스트한 곳은 다르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증 기준 그 다른 데서 이제 그 여기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데 이제 전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처음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학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격권이 나오겠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그냥 제도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제안 요청서에 뭐 1년 내에 합격률이 뭐 이제 90% 이상이 나온다, 80% 이상이 나온다 이런 조건을 걸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우선 작년이랑 재작년에 했었던 케이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경상남도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최종 용역에 대한 결과로 뭐 키사 인증이 몇 점 이상 나와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게 검증돼야 된다라고 명시를 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분야를 그 당해년에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야가 공식적으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미 분야가 저희가 만약에 물놀이 분야를 올해 잘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년에 오픈한다고 하면 이미 거기가 인증된 업체가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럼 우리가 아예 없는 것들을 어떻게 성능을 개선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도 이제 배포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지만 그 데이터를 내년에 똑같이 배포를 합니다. 그 기업들한테. 누구든 다 와서 할 수 있는 걸 무상으로 제공하고 할 거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충분히 성능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들어오면 돼요. 예. 그 말씀하셨던 그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그거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그 업체의 노력에 따라 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결국은 투입해서 개선한다는 건 그만큼 공수를 다 갖다가 부어야 되는 거라서 그거를 딱 제가 얘기 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3주에서 2달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참여하는 시기가 언제쯤부터 참여하게 될까요? 음, 현재 저희 일정상으로 봤을 때 우선 연구반 2월 초에 구성할 때 연구반은 그때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아, 같이 참여를 하실, 연구반에도 저희 개발사가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연구반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야 의견을 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왜냐면 네네. 저희가 경상남도청과 같이 얘기해서 뭐 분야라든가 데이터를 구축을 하겠지만, 이제 네. 그 레이즈나 이제 뭐 지오맥스나 이쪽 업체에서도 이거는 분야도 좋고 영상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저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작년에 보면은 그 교통공사 쪽에 있었던 지팡이와 우산을 네. 구분해라는 이벤트가 맨 처음 있었었는데 이거는 네네. 죽었다 깨도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그 분야를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동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이런 부분이 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 무조건 넣지는 않다 보니까 아, 예, 처음부터 예.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에 관해서 저희 개발사 입장에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영상의 검출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검출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CCTV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픽셀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출이 되고 한도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 같은 것도 좀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저희 이쪽 CCTV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든가 환경 이런 거를 좀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그 네네.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따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랑 이벤트랑 사례 이런 거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거리라든가 이 정도로 찍었을 때 뭐 사람에 대한 픽셀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실제 분석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전체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 건데 그때 한번 의견을 같이 좀 저희가 여쭙고 예, 가능하다고 하는 예. 범위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절대 뭐 예. 무리하게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아, 예, 없어서 예. 걱정은 안 알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ROI 관련해서 이제 수위하고 변동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검출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면을 검출하는 거를 같이 적용해서 ROI를 수면에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 물이 불어나서 수면이 옆으로 더 번지더라도 수면 내로 ROI를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좀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적용해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학습 관련해서 아까 질문해 주셨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받게 될 거고요. 영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GT 같은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기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건 전적으로 영상이 몇 개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개가 있는데 이걸 한 달 만에 라벨링을 다 해서 학습을 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한 달에 할 수 있는 영상 개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0개가 제공된다. 그럼 그 중에 저희가 뭐 한 달에 할 수 있는 분량이 뭐 500개다. 그럼 한 달에 500개를 하고 학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성능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돼 있는 이 기간이 저희가 뭐 어떤 영상을 확보하거나 뭐 요런 어떤 유형을 결정하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더 늘어나거나 뭐 이걸 좀 탄력적으로 조정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요 기간 안에 요거를 우리가 다 끝내겠다. 요런 계획이신지. 우선 앞단의 영상에 대한 이벤트 분야와 장소와 이거를 최대한 단축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실은 영상 구축하는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장소도 통제를 해야 되고, 뭐 배우분들 뭐 일정도 다 섭외해야 되고, 아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이 데이터 구축이 끝나야 저희가 업체 쪽에도 배포용으로 줄 수 있고, 업체 쪽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간도 있다 보니까 앞단에 대한 걸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한 4월 정도까지는 무조건 다 끝나야 이게 좀 올해 말까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구축할 때 저희가 작년에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야외에서 구축을 하거나 할 때 특히 이제 물놀이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영상 구축하는 시기랑 아마 장마 기간이 겹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영상 구축을 못하고 맑은 날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좀 빨리빨리 좀 먼저 찍어 놓고 비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못 찍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일정 조정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계절적 차이보다는 우선은 뭐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계절보다는 이제 비가 왔냐 안 왔냐에 대한 그 물에 대한 수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얘기하면서 수위에 대한 부분이 살짝 걱정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여름철에 있는 수위와 뭐 봄과 겨울에 있는 수위는 분명히 확연히 틀릴 거라서 그래서 그 수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쪽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없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이번에 구축한 영상이랑 좀 합성을 하거나 혹은 수위에 대한 부분과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좀 따로 하거나 좀 그거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조도라든가 뭐 이런 빛 반사 뭐 이런 차이가 좀 혹시 없나 해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은 그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건 결국 낮 시간과 이제 태양광에 대한 세기인 건데 그거는 이게 뭐 1시에 발생하냐 3시에 발생하냐 요 차이인 거라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소에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동일합니다. 예, 제 시군하고 이제 업체 측에 저희가 더 협조 사항 구한 건 이미 다 전달이 된 것 같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군 측에서는 뭐 혹시 더 들으시면 계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공문하고 결과는 따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냥 회의 마치고 일단 일단 저희가 따로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유형으로 물에 빠지냐 이거를 이제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